네,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구속영장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폭행을 한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. 예. 굉장히 검찰이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. 일종의 이제 정치 테러인 거죠. 그러니까 네. 검찰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.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을 폭행하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. 예.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지만 구속영장의 그 발부 요건에는 우선 범죄의 중대성, 그다음에 도주 우려, 증거 인멸, 그다음에 뭐 재범의 우려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.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체포된 후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이제 그 턱을 가격을 한 후에 재합이 돼서 지구대로 붙잡혀 온 이후에 또 그 부대표를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를 향해서 그 지구대를 찾아온 원내 부대표에게 신발을 더 던지기도 했어요. 네. 이런 것이 그 재범의 우려 그리고 뭐 이후에 그 범행 후의 태도가 이 구속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안 자체도 중대하고, 근데 아마 그 혐의는 건조물 침입, 그러니까 국회에 폭행을 위해서 침입을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,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상해죄, 이 지금 목 깁스를 한 걸로 봐서는 상해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성일종 원내 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. 그래서 세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. 근데 만약에 그 범행을 노리지 않고 그냥 국회를 들어간 것 자체는 건조물 침입죄가 아니잖아요. 이제. 그러니까 부정한 어떤 범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뭐 주거 침입, 건조물 침입 이런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 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? 뭐 검찰에서는 이제 주거가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의 중대성이 오히려 더 방점이 찍어질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더 높이 봅니다. 왜냐하면 그냥 턱 가격한 정도를 가지고 무슨 테러 운운하느냐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SNS에 지금은 삭제가 됐지만 뭐 좀 헐리우드 액션이다,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도 있던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.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영 논리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또 법원이랑 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폭행은 어느 상황에서도 뭐 안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. 그런데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김모 씨가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 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.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그만하고 마음을 잘 추스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주기 바란다. 이렇게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김모 씨는 왜 이런 폭행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? 뭐 그 얘기는 애초에 목표는 그 홍준표 대표였다는 거예요. 그러게요. 남북 정상회담을 뭐 정치 쇼로 위장 평화 쇼라고 했다, 폄하를 했다라는 건데 뭐 홍준표 대표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지금 국회 앞에서 그렇게 단식 농성 중이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는데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영양갱을 사가지고 갔다는 거죠. 이것은 이제 계획적인 거죠. 계획적인 것은 또 범죄에 있어서 죄질이 안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좀 이런 그 영장 실질을 나가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얼굴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, 그리고 이렇게 자기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좀 확신이 있는 것도 있지, 확신범이라고 그러죠, 이런 경우를.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영웅 심리도 소영웅 심리라고 그러죠. 그런 것도 좀 엿보입니다.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뭐 항소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한 걸로 아까 보이는데요.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배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이 김모 씨를 조사한 경찰 측에서는 단독 범행인 것 같다. 그리고 지금까지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버스도 혼자 타고 강원도에서 왔고, 뭐 이렇게 단독 범행 그런 정황이 되게 많은 것 같다. 이거는 어떻게 얘기가 이어질까요?
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추가로 더 수사를 해서 그 밝혀져야 할 부분이죠. 그래서 뭐 단독 범행인지 네.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좀 고무시킨 사람이 있는지 이런 예. 그 범행 의도를 고무시킨 사람이 있는지 그런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런 범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펌프질을 해준 예. 게 있다면 그런 사람의 교사 내지는 방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뭐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 5일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한 그 범행이 있었던 당일에는 다른 사람을 만난 행적은 없다는 거예요. 네. 경찰이. 그래서 단독 범행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예. 이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뭐 PC라든가 아마 그 뭐 메모를 했다든가 본 책이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을 보고 혹시라도 이제 또 하나는 그 통화 내역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었는지 예. 그런 거는 추가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한진그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. 참 그 특이한 상황입니다. 한 가족이 이렇게 그렇죠. 딸과 엄마까지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. 먼저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두 딸의 엄마입니다. 폭행 혐의 피해자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. 내사가 끝나고 이제 입건이 된 건데 정확한 혐의가 뭡니까?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. 그 동영상, 그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밀고 어느 땡기고 여성의 뿌리고. 그쵸, 예. 뭐 그 가는 여직원을 뭐 등을 떠밀고 네. 팔을 땡기고 그리고 그 어느 남자 직원에게는 그 들고 있던 도면표를 뺏어서 막 예. 뿌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경찰에서. 그런데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고 예. 당시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증거가 이 정도로 이제 혐의가 이 정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해서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. 아직까지는 그 뭐 추가 그 참고인들의 수사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. 예. 그리고 뭐 이 그 동영상만 봐가지고는 폭행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제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뭐 전직 운전기사가 뭐 폭행을 이런 폭언을 듣고 뭐 폭행도 있었다고 이제 본인이 진술을 했고 네.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대한항공 직원들의 경우에도 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지금 조현민 전 전무가 단순 폭행으로 지금 그 이상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.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만큼은 좀 상습 폭행이라든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니라 네. 좀 더 중한 어떤 혐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아마 좀 이명희 그 이루재단 이사장의 소환이 예.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폭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상습 폭행으로 가면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? 그러니까 상습 폭행의 경우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. 단순 폭행일 때 그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뭐 물을 뿌렸다. 네. 뭐 그거는 폭행인데 피해자가 2명이라고 그러죠. 그런데 그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. 그러면 더 이상 그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가 그 단계인 건데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그 이제 유리컵 같은 걸 던졌다. 그러면 이제 그게 특수 폭행이 되고 그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지금 드러난 동영상을 보면 팔을 땡기고 뭐 등을 밀치고 이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뭐 그 염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허리를 삐었다든가 이러면은 상해가 돼요. 네. 그러면 그거는 반의사 불벌이 아니지만 폭행치상으로. 예. 하지만 그게 2014년 일이라 그렇습니다. 뭐 상해 진단서가 있겠습니까? 뭐가 있겠어요? 그러면 단순 폭행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유 저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또 공소권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아마
경찰에서는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를 좀 꺼리지 않을까. 예. 그러면 이명희 이사장의 경우에는 좀 이미 그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서 예. 좀 더 구체적인 증언들도 진술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명희 이사장의 경우에는 수행기사에게 어떤 뭐 수천만 원을 주면서 회유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하얏트 호텔에서 흰색 모자를 쓴 분을 막 땡기고 밀고 이렇게 했던 그 분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좀 조현민 전 전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러면 이명희 이사장 마지막으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얘기는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. 마지막에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 전망을 하십니까?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앞서 두 딸들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 같아요. 뭐 비슷하겠죠, 대부분. 예, 죄송합니다 정도로만 하고 예.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나 의지가 재판정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. 그래서 좀 상습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그 수사가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. 그렇군요. 또 조현민 전 전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폭행은 이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빠지면서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을 할 예정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광고 대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원한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. 들기도 하거든요. 이제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어질까요? 이것도 지금 이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업무라는 게 대한항공에서 발주한 광고 그리고 그 광고 대행사에서 와서 우리 광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네. 하는 업무 보고에서 서로 회의하는 탁자였잖아요. 그러면은 그 업무가 대한항공의 업무이기도 하면서 광고 대행사의 업무이기도 한데 예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한항공의 업무가 더 커 보입니다. 네. 예, 이거는 이제 이 광고 컨셉 그대로 갈 건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대한항공에서 하는 거니까요. 네. 그러면 조현민 전 전무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업무, 본인의 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렇게 컵을 뭐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것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방해됐다. 그러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느냐, 이렇게 겹치는 업무일 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요.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법리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업무 방해 혐의도 만약에 이렇게 쉽지 않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그러면 뭐 크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?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예. 폭행을 지금 피해자 두 분이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. 아예 이제 할 수가 없고 처벌이 될 수가 없고 업무 방해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툼이 워낙 많고 예. 그러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뭐 그 청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그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기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, 뭐 저는 좀 기소를 안 하는 거는 좀 아닐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기소는 하겠지만 좀 법원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. 그렇군요.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조현민 전 전무가 출석을 했을 때는 나중에 울음을 터뜨렸고 나와서 기자 질문에서는 약간의 웃음을 터뜨린 게 있었거든요. 그게 이 상황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. 자, 한진그룹 일가에게 또 다른 겁니다. 관세청이 계속 짐을 계속 수색을 했고요. 많이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 수화물팀 직원들도 조사했고 뭐 새 모녀의 명품을 몰래 들여오는데 관여를 한 직원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까요? 아마 조 씨 일과나 이명희 이사장이나 제일 지금 머리가 아픈 거는 이 관세법 위반일 거예요. 이게 이제 전혀 세관에 신고를 안 하고 몰래 들여온 이 물품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특가법에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액수가 크지가 않아요. 3천만 원 정도만 초과를 해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무겁게 처벌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아마 이
이 가족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거는 이 관세법 위반일 텐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관세청 어떤 유착 관계에 있던 관세청 공무원에까지도 수사나 뭐 감사원의 감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고요. 예. 이것이 이제 그런데 지금 뭐 관세청에서는 유착 관계 아니었느냐는 그런 이제 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게요. 있죠. 뭐 비밀의 방도 찾았다고 예.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수사 결과가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그럴 때 중간 결과를 보면은 예. 저는 뭐 충분히 기소할 만한 그런 혐의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 집회를 며칠 전에 했고요. 이제 2차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뭐 팀장도 중간중간 이렇게 내보내게 해서 이들을 뭐 동선을 파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촛불 집회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그 상황 어떻게 이어질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조현민 전 전무나 뭐 조현아 사장을 이제 경영 그 일선에서 퇴진을 시켰죠. 네. 하지만은 이제 뭐 그걸로는 만족치 않은 상황이니까. 그런데 경영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인데 예. 지금 사실상의 문제는 이사회의 이사들이 지금 조 회장님, 조 회장에게 우호적인 인물들로 쌓여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상법상의 이사회에서의 어떤 경영권 퇴진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네. 외부에서 그것도 직원들이 나선 이런 그 경영권에서의 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할지는 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예. 회의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지켜보겠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